술을 빚을 때 한국 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?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. 이 한국 술은 우리가 늘 먹는 주식, 쌀로 술을 빚는다는 게 한국 술의 큰 특징입니다. 와인은 포도로 빚죠. 포도는 주식이 아니죠. 맥주는 보리로 주로 빚죠. 밀맥주도 있긴 하지만 이 보리로 주로 빚기 때문에 이 서구나 유럽에서는 이제 밀로 된 빵이 주식의 주재료라고 한다면 보리는 좀 더 부재료 쪽에 놓여 있는 거죠. 그래서 주식과 술의 원료가 좀 더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국인들은 늘 식량으로 주식으로 삼는 쌀을 이 술로 빚었기 때문에 이 춘군기 때는 술을 빚지 마라. 그래서 조선시대 때 금주령이 내렸고 금주령이 내리면 또 술을 몰래 빚어서 이제 밀주라는 장르가 사실 또 생겨나 있죠. 그래서 한국인들은 늘 먹는 밥을 지어 먹는 쌀로 술을 빚는다는 게 한국 술의 큰 특징입니다. 그리고 지금은 그게 또 자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로 늘 세끼 밥을 먹어서 쌀로 밥을 먹고 그걸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집에서도 쉽게 이 쌀로 술을 빚기도 한다라는 얘기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쌀에 대한 것들 먼저 얘기를 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쌀은 그게 집에서 밥을 지어 먹는 것은 맵쌀을 주로 사용하고요. 맵쌀을 백미라고 표현하죠. 그리고 이제 명절 때나 또 약밥을 지을 때는 찹쌀을 쓰죠. 그래서 찹쌀은 참쌀에서 찹쌀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좀 더 고급된 술을 빚으려고 할 때는 찹쌀을 씁니다. 그래서 조선시대 때 고조리서에 나오는 술들의 주방문들을 보면 찹쌀을 상당히 많이 써요. 맵쌀보다도 찹쌀을 많이 쓴 걸 보면 뭔가 그 술의 그 특별한 그 제조법의 특별한 술들이 기록에 남아 있었을 텐데 그 주재료가 찹쌀이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맵쌀과 찹쌀에 대한 구분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수북이 쌓인 이게 이제 맵쌀인데 맵쌀은 조금 더 화면에 보면은 좀 더 그 노란기가 돌죠. 갈색 노란기가 돌아서 우리가 요즘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색이라고 했을 때 쌀색이라고 했을 때 약간 그 흰색 아이보리색이 조금 도는 색이 이제 우리가 미술 시간에 미색 쌀색 뭐 이런 개념을 썼던 거고 약간 노른장하고 조명 때문에 이제 빛이 좀 더 반사되긴 합니다만은 찹쌀은 훨씬 더 맑죠. 백색에 가깝죠. 그래서 찹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술을 빚으려고 할 때 이 양조형 벼가 있고 그냥 밥을 지어 먹는 벼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양조벼들이 많이 이렇게 그 특성화되지를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양조장들에서 이제 자기 양조 기법에 맞는 쌀을 계약 재배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국sun당 같은 경우는 설갱벼라고 해서 조금 그 가루 내서 이제 술을 빚기 때문에 좀 더 가루가 잘 되는 그런 쌀을 양조벼로 쓰고 있고요. 가평에 있는 우리술이라는 양조장에서는 경기 김포 쪽에서 계약 재배를 통해서 안다벼라는 것을 품종들을 계약 재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건 막걸리용으로 좀 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좀 더 많고 가격 경쟁력이 조금 있는 쪽에서 구성되는 게 쌀인데 우리가 밥쌀은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죠. 뭐 오대벼랄지 뭐 동진벼랄지 또 뭐 일본 품종이긴 합니다만 맛기발이랄지 고시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사실 한국의 현대사는 인구가 전쟁 뒤에 갑자기 늘어났고
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통일벼를 중심으로 한 생산량이, 수확량이 많은 쪽에서 쌀들을 품종 개발을 해왔고, 그런 쪽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품질이 좋은, 좀 비싸고 키로당 가격이 비싸고 맛과 향이 좀 더 좋은 쪽으로 그 신경을 쓰는 걸 조금 더 부차적으로 조금 뒷전으로 좀 밀려났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품질 좋은 쌀들에 대한 연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 품종이 들어와서 좀 더 그 밥쌀로서 좀 노수하게 그 통용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. 품종에 대해서는 뭐 토종별을 이용해서 술을 빚는 작업을 하는 분도 있고 또 다양한 그 요즘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몇 해 안 지나면 다양한 양조벼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. 내가 그 구매한 쌀이 이제 품종으로 동진벼랄지 또 뭐 5대 쌀이랄지 이런 품종별로 구매할 수가 있는 건데, 보통은 이제 혼합이라고 해가지고 섞여져 있습니다. 논이 넓고 그 벼를 도정하는 RPC에서 그걸 구분할 겨를 없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은 그냥 혼합인데, 혼합이 훨씬 더 많이 보일 겁니다. 그런데 오늘 이런 크게 이거 쌀의 품종이 아니라 맵쌀과 찹쌀, 이 두 가지 것들을 구분하고 이게 술맛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은 이 쌀의 품종이 좋냐 나쁘냐를 할 때는 이 쌀알을 무작위로 한 100알 정도를 모아가지고 이 쌀알이 깨진 쌀이 몇 개인지,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쌀이 이 85개, 좀 반쪽으로 깨진 게 15개 이렇게 되면 이 쌀이 벼가 건조가 덜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미숙한 상태에서 수확했을 때는 단단하지 않겠죠. 그러니까 어떤 품종이라고 해서 잘 깨지고 또 모관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수확 시기를 언제 가져갔고 또 이 벼를 잘 말렸느냐 말리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품종의 차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, 내가 그 꾸준히 구매하는 어떤 계약 재배를 하거나 어떤 그 농협을 통해서 쌀을 산다고 했을 때는, 특히 이건 뭐 양조인들에게 좀 더 해당되는 말이긴 하겠습니다만 100개 정도를 선별해서 이걸 몇 개가 온전한지를 구분하는 거고요. 이 찹쌀도 한 100알 정도를 가지고 가는데, 찹쌀은 맵쌀보다는 좀 더 그 자라요. 좀 더 작고 완전히 백색이에요. 백색이어서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. 이것을 물에 담궈서 씻게 되면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 상태가 이 맵쌀 같은 경우도 하얗게 좀 더 변해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, 두 개를 가져다 놓고 면밀히 관찰을 하고 또 그 쌀알을 물에 보통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담궈 놓는데요. 그렇게 되면은 쌀알의 중심부까지 물이 이렇게 흡수가 되거든요. 흡수가 되면은 이제 찔 준비가 되는 건데,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불려놨다가 상태를 살펴보고 보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은 옛 문헌에 보면은 저녁에 쌀을 씻어서 하룻밤 불려놨다가 아침에 이렇게 밥을 짓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, 또 쌀 씻을 때는 100세를 한다, 100번 씻는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. 그것은 정성 들여서 씻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, 실질적으로 씻다 보면은 100번 이상 씻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좀 더 뜬물이 나오지 않고 맑은 상태까지 유지돼서 좀 더 깔끔한 원료를 가지고 깔끔한 술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던 게 옛사람들의 술 빚는 법이고, 또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술을 빚으려고 합니다.
그러면 쌀은 뭐 좀 더 살펴보면서 더 이 얘기를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.